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증시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1분 정도 남았군요.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정 한번 표 보여주시면요. 내일 이제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좀 방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테슬라하고 ASML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목요일은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ECB 통화정책 회의, 여기서 이제 아마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지켜보시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 금요일은 요새 이제 일본 엔화가 워낙 좀 약세긴 한데 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러시아가 이제 독일의 노드스트림 천연가스 공급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날 이제 재개 원래 날짜로 이날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전월 재개를 안 하면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를 한다고 해도 또 그것도 약간 변동성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재개를 계획대로 해도, 왜냐하면 저 계획을 잘 안 믿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재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1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전날짜에는 해야 되거든요. 점검해 보니까 조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런 정도 네, 나올 그럴 수 있을 것 수도 같아서. 있죠. 네. 안 준다는 건 아니야. 기다려봐. 네. 그게 제일 좀 치사하지. 자, 이제 시장이 열렸네. 네,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22포인트 정도, 한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7포인트 정도, 뭐 양시장 모델 1%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 보일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확실히 하이닉스가 달리는군요. 예, 하이닉스가 10만 원 2%, 회복. 예, 삼성전자도 이제 6만 원 찍고 다시 오늘 추가로 한 1% 정도 상승세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좀 반도체가 강한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 오늘 이제 가장 특징주는 호텔 신라인데, 아마 면세점 한도 그러니까 상향 신문에 이렇게 조정. 났더만 네. 중국보다 못한 면세점 한도. 중국보다 면세점 한돈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너무 적어 보니까,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600불에서 이제 800불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1000불 정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000불이 아니 그 외국 잠깐만 저만 그런 생각이? 아니 봐봐요, 해외 갔다 왔는데 1000불이면 130만 원 뭐 지금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죠, 정도 예, 면세점은 130만 원 정도. 우리나라 좀 많이 올랐어요 호텔? 오늘 한 4% 가까이. 무슨 말씀이세요? 5%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5%인 거야. 네, 4.6%. 네, 조금 더 가져야죠. 야, 그나저나 참 오랜만이다. 삼성전자 6만 그러게요. 6만 원대도 네. 굉장히 흐뭇한 게, 이거 무슨 심리야 이거. 6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걱정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4만 전자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6만 우려감이 원만 컸는데, 확실히 반도체 탄력은 하이닉스가 강하네. 예, 순수 업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뭐 호텔 신라도 강하고 면세점 업체들 강합니다. 신세계도 한 3%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가 정말 가장 안 좋았는데, 그렇죠.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다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금융지주가 한 3%, 아, 그래요? KB금융이 2.3% 정도 야,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떡락을 했었더만. 예, 어마어마하게 4만 3천 원 가까이 갔던 게 3만 2천 원, 3만 3천 예. 원까지.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이제 정부 규제 이슈 막 이게 겹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이 모처럼 한 2.6%, 조선주가 좀 올랐고요. GS건설이 1.8%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미래에셋증권이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스피에서 지금 상승하는데, 유일하게 좀 빠지는 섹터가 태양광 쪽입니다. OCI랑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 조맨치엔 의원이 그 BBB 법안 좀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다 조씨들이 문제야. 네. 조 조 바이든, 바이든. 조 맨친. 네. 아, 이거 한국 조씨 말고 미국 조씨들이야. 미국. 아, 같은 성씨인데 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그럼 혹시 저 풍력 쪽도 안 좋나요? 태양광 안 좋으면? 풍력이 잠깐 풍력 제가 못 봤네요 지금.
풍력은 네, 좀 CS 빠지는 것 어떻게 같지는 않.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음. 0. 몇 프로 오르고는 있는데. 그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 마이너스야. 아 근데 풍력은 그 전부터 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금요일 날 또 많이 빠졌어요. CS. 윈드가. 예, 그래서 뭐 풍력 쪽은 큰 영향은 없는데, 아. 근데 이 법안에서 가장 좀 큰 피해,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태양광하고 네. 수소 쪽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소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수소가 조금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1년 전에 9만 원이었는데 반토막이 나냐고요. CS? 네. 그 1년 전엔 얼마였어? 그걸 봐야지.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저 20년에는 7,700원. 그래. 10배 올랐을 걸 그거. 네, 10배 좀 더 올랐죠. 10배 오른 종목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10배 오른 종목을 샀으면 예? 아,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 야, 내 하이닉스가 폭발한다. 네, 하이닉스. 오, 3% 가까이 오르네요. 네. 10만 원 돌파. 오. 반도체 뭐 다 망한다며.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뭐 언제 말한다 그랬나?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이라며. 어떻게 된 거야? 예. 아니, 그게 이제 염사가 반-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막 어두운 점막 일색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제 빠진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올랐던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뭐 업황이 좋아서기보다는 감산. 마이크론의 CEO가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내년에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 속보가 떠가지고 하이닉스가 내년에 25% 정도 설비 투자 줄인다. 요게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 계획 좀 재조정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하이닉스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감산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금요일 날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상이 0.3인데 거기서 이제 IT 소비도 좀 증가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는 이제 중국 IT도 좀 살아나겠다. 이런 게 좀 겹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인들 감산 기대감하고 중국의 소비 증가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반도체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넘어가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막 이런 고민하시는 그럴 분들도 수도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뭐 네. 많이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반등이 즐거운데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아, 이 가격이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가격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프라인 그 행사에 후유증이 심하네. 우리 김영록 교수 한번 보더니 그냥. 네? 사람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소리 없이 강한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4%요. 지금 네이버가 4.5% 올랐어요. 네, 카카오도 2.7%고요. 아마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물가 좀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 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까지 빠질 애들인가 고민했다고요. 그냥 고민했습니다. 여튼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러다 오후 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는 일단 뭐 반도체, 네이버 이런 이제 기업들의 영향, 금융주까지 강해서 한 26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상승이 700개고요. 하락이 100개 정도라서 상승 종목이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하고요.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일단 다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게임주라든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코스닥에서 빠지는 거는 뭐 에코프로가 좀 빠지고 있고 JYP 엔터가 0.5% 정도. 요 정도 좀 하락하는 거 제외하면 코스닥도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33포인트 올라서 1.22%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이 1186개, 하락 종목이 한 191개로 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서 오늘 뭐 양시장 모두 다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199억 정도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쪽에 순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어쨌든 주식을 좀 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한 300억 가까이.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오히려 시장보다 더 산다는 건 다른 걸 판단 얘기니까. 그래서 전기전자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들은 금융주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종 이쪽 위주로만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이제 오늘 가장 뜨거운 건 뭐 아무래도 면세점이고요. 면세점 관련주가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JTC 이런 기업들이 뭐 10% 이상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래요? 예. 지금 환율 어떻습니까? 환율은요 지금 1,319원 60전. 네. 1,310. 환율이 여기서 좀 딱 안정돼주면. 응? 여계 환율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그 1325까지 뉴스 갔다가.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아까 그 박병창 부장이 얘기한 외국인 채권 국채에 대한 네네네. 이자 소득세 면세 그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 소득세로 이자로 한 1조 몇천억이 나간대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조달 코스트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줘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손해 보는 게 별로 없다. 그런 논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1조 얼마의 세수가 있었는데 아니 세수가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이자로 발생하니까 이자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천억 정도가 되겠지, 2, 3천억.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발행 시장의 국채를 비싸게 사주는 효과가 있다면 퉁치면 손해가 아니라 이거지. 우리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논리더라고. 네네네. 그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권 사서 이자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이자 줘야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외국인 비이클을 타고, 그러니까 외국인 ETF든 하여튼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거를 제가 샀어요. 예. 그래서 국내 채권을 사. 예. 저는 외국인에 끼어서 예. 그러면 그건 저 세금 어떻게 안 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미국에서 ETF 만.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구멍 찾아냅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환전해야 되고 뭐, 네. 뭐 그런 수수료 내고 뭐. 그렇지. 미국 시장에서 따로 또 세금 내려나 그러면? 아닌가? 하여튼 이제는 뭐 정부로의 스펙트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예. 왜요? 네. 이 정도 찾아낼 수 있잖아요. 빈틈. 아니 이렇게 적막할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조용한 일이에요? 아니 잘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예, 환율은 1,319원 정도 지금 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 인터넷 관련주도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 따라가지고요. 테스가 한 3.6% 오르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뭐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센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도 이제 좀 유가 반등하면서 약간 많이 빠졌어요. 좀 조선 기자재. 네, 유가 좀 반등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주도 뭐 대부분 올라가고요.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이제 고르게 반등하는데, 좀 빠지는 섹터는 어쨌든 아까 그 태양광 쪽 그쪽이 미국 법안 좀 무산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것 같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든가 코로나19 치료제 정도 뭐 이 정도만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어떤가요? LG 화학이 마이너스가 나네요.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 좀 밀리는 네. 모습이고, 이쪽 2차 전지 섹터는 LNF 조금 약하긴 약하고요. 합니다. 네. 그죠? 2차전지는 좀 약해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략 이 정도 보면서 또 리포트들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이익 동향 나왔는데 미래에셋에서 이제 유명관 연구원님이
그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한 달 전보다는 마이너스 1.2%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보다 이제 한 3.5% 정도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그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었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3분기는 0.5% 정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계속 뭐 한국은 하향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PER은 8.9배 정도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0.92배 정도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뭐 저평가 영역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여전히 정유 업종이 가장 지금 추정치가 좋은 상황이고 자동차 업종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대부분의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깜짝 실적을 좀 이제 보고서에 좀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요즘에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2.6% 정도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업종은 가장 안 좋은 게 디스플레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57%? 예. 그래서 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